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배당락 1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데 2200선이 살짝 밀려 내려오네요. 장 후반까지 지금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매도세가 이길지 아니면은 배당락 1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세력이 좀 더 강하게 올려줄지 2200선에 대해서 지금 줄다리기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들도 그러다 보니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은 가운데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이 갈리고 있을 텐데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함께 열려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셔서 언제 어디서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종목 상담 열려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두 분입니다. 서울경제TV의 하채기,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 의원님, 오늘 네. 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좀 견조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제 제가 생각보다 좀 강력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역시나 오늘도 좀 생각보다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지금 코스피 지수가 파동 흐름상 보면은 여기서 더 나아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원래 5파동상 보면은 이미 이제 1파동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 두 번째 파동 이상 이 세 번째 파동이 길게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동상 보면은 요 2파동과 지금 펜을 하나 좀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2파동과 즉 여기 파동과 그리고 요 파동의 길이가 지금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강력하게 더 이상 돌파하기, 바로 그냥 직으로 돌파하기는 좀 어렵고 일정 부분 좀 눌렸다 가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강력한 흐름이 나오면서 저를 좀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코스닥은 파동상의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더 가려면 조금이라도 좀 조정을 주고 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수상 흐름을 보면 지금 그래도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좀 수급 상황으로 보면은 개인만 조금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점심때까지만 해도 선물 매수력만 강력하게 나타났고 그 위에 그 외적인 뭐 현물 매수력은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의 이제 현물 매수력이 조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속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려면은 이 현물 매수력이 동반이 되고 선물 매수력이 같이 들어와야 지속적인 상승력이 가능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력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개인의 현물 매수력이 강하고 특히 이제 외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만 취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력이 나올 것이다라고 확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지수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개별주 흐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종목별 장세로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한 종목들이 잘 간다면 이제 그 종목들만 잘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하방 상방 베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드리면은 잡을 종목 없으니까 인버스나 잡아야지, 잡을 종목 없으니까 레버리지나 잡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품으시는데 아직 시장의 방향성에 베팅하지 마시고 종목별 장세로 인식하시고 종목에 베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조금 더 아직은 나아 보인다 하셨는데 혹시나 덧붙이실 얘기 있습니까? 네, 어제 제가 그 수급을 보고 말씀을 드렸었죠. 개인들이 어제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분명히 개인들이 이게 내가 많이 했는데 관회하면서 들어올 것이다 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미끼를 던지고 있는 그런 수급이 되지 않나.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 환차익을 걷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근데 기관 쪽에서 지금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증권사 쪽에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자, 이달 계속해서 좀 매도를 했었던, 중간에 한 번 정도 매도 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권사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증권사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개인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좀 지수를 좀 보면요,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원달러 지수도 좀 더 빠지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달러 지수가 그렇게 많이 좀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어제 이렇게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자제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를 지금 계속해서 갱신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너무 조용합니다. 항상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조용할 때, 평온할 때 갑자기 어떤 소용돌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조용합니다. 트위터가 어떤 이슈화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고점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든 뭐 미국이든 또 독일이든 고점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작은 악재가, 돌발 악재가 나오게 될 때는 지수가 크게 좀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제 보고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15번님께서 SK하이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또 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뭐 많은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며칠 전에도 왔는데 예. 참 애매한 타이밍이었잖아요. 예. 너무 많이 올라서. 예. 그 사이에 또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 마지막 그 환희를 끌어올릴 때 보면은 이 주가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확 띄어야지만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올 때는 이게 갈 듯 말 듯 아직 의심을 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확 가게 되면은 확신이 든 그 자리를 노리게끔 이런 선수들, 세력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지금 초급등을 하는 그런 부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3% 좀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는 뭐 5%, 장중에 5%까지 좀 올라가고, 종가에도 5.4%를 마감하는 그런 부분, 연일 좀 급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시세가 나오는 것은 마지막 시세를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가 주가가 급격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그때 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차분하게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SK하이닉스 들어봤고요. 3992번님은 수산중공업 2,550원의 비중 20%.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오늘 따라 붙으신 것 같아요, 좀. 네, 오늘 일단은 저도 어제 종가에 좀 잡을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했던 종목인데, 역시나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정세균 관련 주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파동상 흐름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봉상 흐름으로 좀 보면은,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자, 233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온다면은 그 2000, 대략 한 500원, 6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볼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제 질문이 나오셨죠. 2,320원 정도에 잡으신 분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2,600원에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550원에 매수하신 분도 2,580원을 익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2,580원 익절 라인 잡고 무너지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이어지면 2,92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산중공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854번님 필룩스 8,300원에 비중 35% 많이 예, 실으셨는데? 이것도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던 그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한번 좀 많이 좀 올라왔었죠. 그래서 뭐 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약 관련된 부분도 좀 많이 좀 엮여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한번 큰 시세가 나오고 나면은 어떤가요?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일정 부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오는, 여기도 한 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좀 주춤했고, 또 여기서도 올라가고 와서 주춤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21선이 좀 붕괴가 되면서, 파동선이 붕괴가 되면서 파동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저항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빠졌던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는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한 8,300원 정도가 이 정도 되니까요. 아마 21선을 돌파를 하더라도 장중에 돌파했다가 다시 밀릴 수가 있다. 이제 추세 자체가 하락, 장기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매일 아침에 장 출발할 때 8,300원에 매수가에 걸어놓고 바로 빠져나올 수 있게 전략을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필룩스 말씀해 주셨고요. 좀 많이 빠졌네요. 1920번님은 하이트진로 13,600원에 비중 4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때요? 네, 하이트진로도 상당히 좀 수익권이신데요. 많이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래 드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이거 하이트진로 올해 4월이었나요? 이때 테라가 인기를 끌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녁 방송 때. 근데 지금 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우리가 언급을 드렸던 시기가 대략 한 17,000원, 16,000원 정도 있었을 때인데, 지금 이미 이제 그 자리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2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1조 정도 수준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2조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언급을 했을 때만 해도 이제 적정 주가 수준에 놓여져 있었죠. 그리고 한 15,000원 정도 부근에 살짝 저평가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좀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니까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동상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만 원 정도 자리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28,000원이 이제 무너지면서 내려갈 경우에는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28,000원 전량 익절 포지션 잡고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로 3만 원의 절반 매도를 했는데 올라가. 그러면 33,000원 정도에서는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아 보입니다. 네, 수익을 극대화 좀 시키시라라고 또 전략을 주셨고요. 8414번님께서 아스트 9,370원에 20%, 이거 도저히 안 오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이것은 이제 항공 부품 관련된 종목이고 또 계약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더디게 가고 있죠. 근데 항공 산업 자체를 한번 봐보세요. 일단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먼저 육성이 되면서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항공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육성이 안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 선진국들하고 이 정보인 부분에서도 갭차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주가의 좀 흐름은 계속해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좀 나쁘지는 않다. 그래도 어느 자리가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속사정을 우리가 좀 봐야겠죠. 자 보시면은 올해 이제 말고 작년 이제 매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아직까지는 높은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냥 다음 달 되면은요 또 실적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2018년도보다 뭐 2019년도에 실적이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 주가가 작년과 올해,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까지 봤을 때 실적이 어떤가 보시면요. 일단은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부 다 우상향하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보시면은 유볼 같은 경우도 계속 1000%가 넘고, 자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자 작년에 227% 했던 부채비율이
올해 72, 그다음에 내년에 62, 53 계속해서 빚을 갚아가는 그런 추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나쁘지 않고 이것도 좀 성장으로서의 좀 보시고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자, 이거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8월 달에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한번 반등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쪽에서의 이슈전과 한번 부각이 된다면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여기 고점에 있죠. 한 10,000원 정도 여기 부근을 자 잡으시면 되겠고, 손절은 뭐 시장이 폭락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 일단 보고 가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아스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6755번님, 한국 화장품 31,000원에 비중 30%. 이것도 사실 네. 앞으로 이슈가 하나 있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라는 부분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많이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선재료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건 이미 이제 광군제 때부터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또 올라간 상황이고, 지금도 주가 위치가 낮은 상황이 아닙니다. 적자 회사죠. 그죠? 적자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425억짜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1,759억을 찍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슈력이 사라지면 또 그대로 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래서 물리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가 너무 높은데요. 31,000원이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손절 라인 이대로 또 그냥 짧게 손절을 끊어버리면은 또 아쉬울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은 제가 좀 폭넓게 잡아드리면 아예 시세가 무너지는 자리, 9,9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아직 시세가 살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9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유지하시고, 이대로 9,900원 이탈되지 않고 반등력 나오면 13,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전량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한국 화장품은 상당히 많이 이제 고평가로 올라가 있다가, 근데 매수가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7년에도 23,000원 정도 라인이었는데 지금 13,000원 아닐까요? 그쵸? 그쵸. 예, 13,000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13,000원 기준이면은 일단은 이렇게 하죠. 이 자리 1,700원 라인을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00원짜리 깨지면 차라리 버렸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게 훨씬 더 득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1,700원이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반등력 나와주면 11,700원짜리가 뚫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자리 뚫리면서 올라가면은 대략 한 13,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13,000원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92번님, SFA 반도체 4,150원에 비중 15% 어떻게 할까요? 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두 분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랬죠. 네, 박정식 의원이 그 배트맨에 출연해가지고 올 봄에 이제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그대로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한 3배 정도? 2배 이상 올라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오고 나서 한번 눌림을 좀 주고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신용 물량이 조금 다시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KB증권, 뭐 삼성증권 이 두 군데에서의 오늘 지금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매수 물량보다는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가더라도 수익이 좀 보고 있으시니까 여기에서 수익을 좀 정리를 하고, 근데 여기서 조금 다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더 볼 수 있게끔 여기서 절반 정도 4,250원이니까요. 여기서 절반 정도 조금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4,480원, 4,500원 이 정도 좀 보시고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인데 2433번님께서 3,060원에 비중 30%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2,000원 정도 라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대략 한 1,8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던 주식이었는데, 2019년 8월에 좀 급락이 나왔다가 그 뒤로 엄청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마 그 추출물에서
그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원래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장비를 만드는 업체이고 또 기능성 필름도 일정 부분 만들고 있는데 본업이 주목을 받은 게 아니라 서브업이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격으로 이 정도 상승력 나오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그런 구간인데 그냥 섣불리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 반등력은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하락폭 대비 기술적 기본적 반등력, 즉 2,420원 정도 라인 찍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2,700원 정도 라인까지 기본적 반등력 나왔고, 자,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온다면 2,860원 자리, 그리고 또 돌파가 나온다면 이 자리 3,000원 정도 자리를 제한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3,000원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력하게 상승력이 잘 나와야 3,000원이다.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로지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제가 또 손절 라인을 정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 정해 드리면 손절 라인 2,540원 이탈되기 전까지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2,540원 이탈되면 일단 손절, 그리고 이 상태로 올라가면은 본전 수준 대략 한 2,990원 내지는 한 3,000원 정도 선에서 전량 매도 의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511번님의 덕산 네오룩스 여쭤보셨는데 매수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예. 종목은 제가 한 8월 정도 여기에서 그 추천을 드렸던 증시 와에 대해서 언급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게 이제 그 퀀텀닷 OLED 쪽 투자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갤럭시 부품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주가가 좀 고평가가 좀 진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예상 수치를 먼저 좀 보면요. 자,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내후년에 매출액이 한 1,500 정도 나온다 하고 영업이익이 한 342억 정도 나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좀 주가가 이 투자 심리에 대한 선반영이 좀 된 것 같다.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이 넘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단지 이제 우리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게 이제 ROE가 14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유지만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의 매출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는 워낙 지금 많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냥 단기적으로도 지금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참으시라 말씀드리면, 왜냐면 시장에서 뭐 부품 관련해 가지고 좋다 하면은 그 자리가 거의 이 마무리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말씀해 주셨고요. 9723번이 미래컴퍼니 38,500원에 비중 30% 매수가까지 올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고평가로 주목을 받았던 업체였죠. 2018년도까지. 그 이후로 이제 각종 리스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온 케이스인데요. 그때 상태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평가였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순자산 가치 대비 한 2배 정도 올라가 있는 격입니다. 이 기술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정 부분 좀 기술적 반등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패널 장비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 신사업으로 뭐 복강경 수술 로봇도 만들고 있고, 다양한 사업으로 다시금 또 실적 성장성을 꾀하고 있는데요. 2017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었죠. 그로 인해서 주가도 지금 엄청나게 부양을 시킨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좀 강력한 이슈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상태로 기본적 반등력은 일단 36,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나타날 것이고, 이 자리가 뚫리게 된다면 저번에 저항을 받았던 39,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진짜 39,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일단 전량 매도로 빠져나오신 후에 다시금 재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손절 라인은 32,3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00원이 깨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재 이 바닥 시세가 무너지면서 다시금 바닥 횡보 내지는 추가 저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32,300원을 기점으로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홀딩하면서 39,000원까지 한번 바라봐 보시고, 자, 이 상태로 만약에 내려오면서 깨져버리면 일단 손절하고 밑에서 재접근하면서 복수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동시호가 진입했고요. 미래컴퍼니에 이어서 7791번님의 ABL 바이오 현재 매수 가격 어떤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가 되어 있고 또 실적도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이중항체 기술 부분, 그다음에 항암제, 그다음에 퇴행성 내지라는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조금 많이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연관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신용 물량도 지금 많이 들어왔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121선이 추세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돌파를 하고 자, 눌림을 주고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기적인 그 트레이닝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갔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나빠져서 비자발적으로 내 스스로에 의해서 장기 투자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장기 투자가 되면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실적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매수가가 지금 현재 매수가보다는 21,200원 정도 오면은 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4,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단기 여기 지지선인 2250원은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ABL 바이오 말씀해 주셨고요. 5872번님의 LS 산전 54,300원에 비중 20%. 이 종목 우량하죠? 네, 우량한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그냥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번에도 한번 질문이 들어왔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그 전력기기 시스템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철도 관련 수주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한 뭐 태국 쪽에 또 굉장한 또 수주를 또 일으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한 5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일정 부분 좀 차익을 실현해야 된다. 근데 지금 고점으로 찍은 자리가 54,8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기술적으로 기본적 반등력, 즉 기본적 되돌림을 충분히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매수가가 54,300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못 잡으신 거죠. 그때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이 자리가 이제 저항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항을 받고 옆으로 횡보하니까 요거 한번 매수해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옆으로 기는 이유가 있죠.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옆으로 기는 건데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일단 일정 부분 조정을 들어가게 된다면은 51,600원 정도 자리까지 기술적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좀 가는 종목을 잡을 때는 옆으로 횡보할 때 잡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들어갈 때 잡는 건데, 좀 횡보할 때 잡으셔갖고 바로 지금 물린 케이스가 돼버렸는데, 일단은 좀 높게 잡았으니까 제가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재공략하는 게 훨씬 더 득입니다. 물려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은 53,000원, 53,100원 기준으로 손절 라인 잡고 홀딩 포지션 유지해 보시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 나오면은 55,000원 돌파하면서 한 단계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 자리가 56,400원, 300원 정도 수준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400원, 300원. 그리고 이 상태로 53,100원 깨지면 전략 매도하시고 다시 51,500원 정도 선에서 재매수, 요 접근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산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7916번님의 코스모스 신소재 8,200원 비중 10% 추가 매수할까요? 예, 비중이 지금 10%. 예, 10%고, 일단은 뭐 이 회사 내에서는 다 아실 거예요. GS가 좀 인수를 좀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연관이 돼서 뭐 전기차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MLCC 쪽도 연관이 되면서 삼성전기하고 주요 거래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추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린 것은, 일단은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ROE 같은 경우도 12.86, 돈은 진짜 잘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 시장이 한 번 정도는 흔들림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흔들림이 오면은 그때가 오히려
추가 매수하기는 적기지 않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 수익권에서 추가 매수하신 것보다는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6,750원 여기 좀 깨는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깨지 않고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동반 하락이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동시효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자, 코스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200선 지금 딱 맞춰주고 있는데 동시효과에서 살짝 밀려 있기도 해요. 지금 2200을 지키면서 오늘 시장이 마무리가 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된 모습인데 흐름은 어땠는지 하루간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중으로 보시면 2213포인트대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장 초반에 갭으로 좀 떨어졌다가 이내 회복을 한 뒤에 차익 실현들이 좀 나왔죠. 나오면서 쭉 밀려내려면서 2200선 결국에는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 그리고 외국인이 사주고요. 기관이 파는데 기관은 주로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다 나옵니다. 2,225억 원이 금융투자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거센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1%에서 많게는 한 3% 후반대까지 전체적으로 잘 달리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잘 달리다 보니까 그래도 좀 탄탄하게 코스피가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차가 좀 빠지네요. 12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왔고 현대모비스도 빠지고 하지만 셀트리온, LG화학 올라오는데 LG화학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 전 시간에 이지환 멘토가 살짝 짚어준 대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차를 좀 갚아나가는 한마디로 공매도 물량들을 지금 갚아나가는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갚아야 될 물량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지주가 많이 빠지는데 일단은 오늘 배당락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들 그리고 증권주들, 보험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낙폭이 유난히 큰 종목들은 지난해에 배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좋아진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효성 이런 종목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코스닥은 잘 달리네요. 660선 회복을 하면서 1%대 어제 이어서 어제 2% 올랐고요. 오늘도 1%대를 또 상승을 합니다. 잘 달리네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661까지 장중에 찍었고요. 현재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은 뭐 코스닥에 비해서 좀 덜하지만 양시장 모두 잘 버텨주고 있고요. 수급을 좀 보도록 하죠. 수급은 비슷합니다.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기관은 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을 누릅니다. 그 물량들을 지금 외국인과 개인이 받아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시총 상위주들을 보시면 딱 보이실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락 전환을 했지만 HLB가 뭐 하루간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5%대의 상승인데 장중에 11만 원 부근까지 가기도 했고요. 펄어비스가 조정이 좀 나오지만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흐름 괜찮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전히 빨간불 보여주고 있고요. CJENM이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KMW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5G 관련주들 오늘 오이솔루션, KMW 다 잘 달리고요. 헬릭스미스가 오랜만에 4%대의 상승, 원익IPS도 1.55% 올라갑니다. 파라다이스와 SK머티리얼 좀 빠지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보다는 가던 종목들이 계속 갑니다. 5G 최근에 눌렸다가 가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가고요. 제약바이오 대형 업종들 어제도 갔는데 오늘도 가고 이런 추세가 코스닥 쪽에서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당락일이었고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모두 끝이 났는데 시장 상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하 의원님부터 갈까요?
네, 오늘 배당락인데도 플러스로 끝났어요. 마이너스로 끝나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플러스다 마찬가지다고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4%까지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를 좀 보이는 부분이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6% 좀 보이면서 상승세가 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외국인이 선물도 사고 뭐 현물도 사고 좋은데요. 자, 콜옵션과 풋옵션 두 개 다 지금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풋옵션 쪽에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해요. 그 말은 이 매도 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외국인이 좀 포지션을 취한 부분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이 개인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개인들이 들어와줘야지만이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매수는 개인들에게 이 물량을 떠넘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계속해서 잡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진짜 강세가 좀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대형주가 1.27, 그 다음에 중형주가 1.37, 그 다음에 소형주가 1.35 등 소형주가 연 이틀 동안 엄청나게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 강세가 어떻게 보면 또 개인 투자자들을 또 착시 효과를 또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편하게 하신 것보다는 우리가 좀 경계를 좀 하면서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신용 물량입니다. 신용 물량이 워낙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또 신용 물량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신용을 좀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털어낸다라고 하는 그렇죠. 작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많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종목들이 많이 무거워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소형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떨어질 때 여기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시장이 한 연 이틀 동안 급등을 좀 보였던, 그다음에 또 다시 빠졌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자, 빠졌다가 급등 보이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뭐 대형주, 뭐 중형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개인분들은 소액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소형주의 이 주가의 좀 방향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네, 일단은 약간 좀 딴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술적으로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안 물어볼 줄 알았어요. 네.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고, 우리 코스닥도 저항 라인 655선을 돌파하면서 한 단계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가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고 종목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다 보니 우리가 좀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면서 아까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종목별 장세로 인식하고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자.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베팅은 하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크게 보면은 일단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이 상태로 뭐 추가적인 상승력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2250선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상승력을 열어두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코스닥도 이 상태로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682선 정도까지 상승력을 열어두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일정 부분 좀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도 외국인이 좀 막판에 현물 매수력이 좀 들어오고는 있지만 강력하게 주체적으로 현물을 매수하면서 끌어올리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 여러분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지속 상승력을 좀 너무 강력하게 보지 마시고,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종목별 장세로 대응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베팅을 하지 말고 종목에 베팅하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0.29% 올라가면서 2204.21포인트 거래 마감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661까지 갔네요. 1.41% 올라갔습니다. 환율 조정이 좀 나왔겠죠. 30전 내리면서 1161원 50전인데 환율이 생각보다 크게 안 밀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더 이어갑니다. 코스모 신소재까지 저희가 했고요. 이번에는 에스텍파마 5147번님의 종목입니다.
11,000원 비중 10%. 최근에 좀 움직임이 격하게 나타났었죠. 네, 원료 의약품 업체에 있는데 비보존 관련으로 좀 엮이면서 내려왔었죠.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급락으로 이어지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11,000원의 매수다. 그러면 손절 라인을 저는 1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1,150원. 자, 이 상태로 짧게 반등력 이어진다면 11,700원에 짧게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량 매도 네, 예. 11,700원. 11,700원에 시원하게 또 주셨고요.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9087번님의 HLB생명과학 31,100원에 비중 70%. 야, 많이 남으셨는데요? 이렇게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이렇게 많이 좀 담으셨는데 좀 분할로 좀 매수를 해도 좀 괜찮을 종목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종목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 많고 탈이 많으면요 피곤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시장에서 좀 시끄러운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매매를 안 한 게 좋죠. 왜냐하면 이게 박자가 이 높낮이가 너무 큽니다. 좋을 때는 확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때 확 거의 뭐 조울증 같이 움직이는 그 종목이 바로 이 HLB 좀 종목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자 비중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지금 자 여기 단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 짧게 파동이 한번 나왔고 한번 두 번째 정도 올라온다 하면은 매수가에 전량 정리를 하고 나오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약주 무턱대고 매매하지 마십시오. 갈 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가겠지만은 떨어질 때는 또요 인생을 또 나락으로 떨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조건 비중을 이렇게 많이 실으시면서 매매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제약바이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손이 지금 이렇게 바쁜데 보니까 들어온 종목이 또 제약바이오예요. 7459번님께서 셀리버리 65,300원에 비중 20% 이거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셀리버리가 그래도 원천 기술을 좀 탄탄하게 보유한 기업인데 지금 시장이 많이 부각은 받고 있죠. 예. 일단은 원천 기술, 양리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다국적 제약사 또는 국내 제약사들도 이 셀리버리와 좀 협업으로 다양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성장성이 좀 보이는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적자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310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4,364억, 즉 10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내려갈 수 있는 폭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거 뭐 앞으로 충분히 부각받아서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철저하게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65,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저는 또 손절 라인 잡고 목표가를 잡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52,900원 라인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이 유지될 경우에만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고요. 이미 이제 기술적 반등력 51,600원 라인 지지받고 57,500원 정도 라인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건데 재수 좋게 이제 이 자리를 이제 돌파하면서 기술적 반등력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코스닥의 상승력이 나와줘야 되겠죠. 코스닥의 상승력이 나오면서 57,600원 돌파하게 된다면 62,4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400원 정도 라인까지 52,900원 이탈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62,400원 정도 선에서 일단 절반 매도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68,000원 정도 선에서는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리버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제약바이오네요. 1291번님, 헬릭스미스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는데 사실 헬릭스미스가 갈 때 이것도 시원하게 갔었는데 요즘에 진짜 움직임이 없긴 해요. 8만 원 초반에서. 예, 그렇죠. 일단은 제약 바이오들은 어떤 이슈 하나만 가지고 그냥 올라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임상 이야기만 그냥 뻥끗만 해도 그냥 주가가 미리 좀 올라가고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그냥 급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 실적을 봐야 되죠.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순이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뭐 유보율 같은 경우는 한 1,500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연속해서 적자가 나게 되면은요 유보율도 다 줄어들면서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가가 싼가 비싼가를 봐야 되겠는데, 자 매출액이 53억이고요. 시가총 1조 8입니다. 1조 8천. 지금 완전히 지금 고평가 중에서도 초고평가가 좀 되어 있다라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주들이 지금 다 합쳐서요 한 12% 정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안정적인 주주들의 그 비율도 아니다. 또 유통 물량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정부에서도 치매 관련된 종목들 집중적으로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영원할 것 같던 장밋빛이요 한번 꺼지기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꺼지게 됩니다. 과거에 10몇 년 전에 조선주들 어땠을까요? 막 10,000%씩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10년 넘게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듯이 제약 바이오도 언젠가는 이 장밋빛이 사라지게 되면은 엄청난 또 고통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 중에 저는 10,000%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 그렇죠. 조선업종들이. 조선업종들. 그렇지. 그 2009년, 그러니까 리먼 끝나고 그때인가요? 그 전에 이제 리먼 전에. 2000년도에 한참 안 좋아가지고 그때 예. 하면서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한국 쪽으로 넘어온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때부터 쉬지 않고 5, 6년을 갔죠. 에스테스 조선해양 막 100만 원 가까이 갈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현대중공업들 막 그렇죠. 70만 원, 60만 원 그렇죠. 갈 때 그렇죠. 이게 와, 저 학생 때인데 그때 말씀을 근데 그 하셨네요. 뒤로 지금 보시면 10년 넘게 20년이에요, 20년 선생님. 어이 깜짝이야. 어쨌든 뭐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든지 영원한 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6866번님의 IM 가도 될 것 같아요. 1,050원에 비중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IT 제품에 들어가는 광모듈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안 좋은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시비 발행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비 발행 전환가액과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가액이 좀 1,000원대예요. 그래서 요 1,000원대를 쉽게 이탈하지 않고 일정 부분 좀 기술적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가 1,050원이다 보니까 오늘 1,200원 정도에 그냥 단기 매도로 그냥 빠져나왔으면 참 좋았는데, 아니면 한 1,160원짜리 아쉽게도 좀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제가 좀 언급을 드리면 1,050원짜리 깨지면서 내려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1,050원짜리 깨지면은 일단 전량 매도했다가 차라리 1,000원 밑에서 재공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1,050원 위협하면 전량 빠져나와서 1,000원 밑에서 재공략하시고, 그리고 이 상태로 1,050원 이탈되지 않고 다시금 올라가면 일단 1,110원짜리에서는 절반 매도, 조금 강력하게 돌파 나오면 1,160원 내지는 1,200원 정도에서 일단 전량 매도로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네. IM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나 더 갈까요? 빠르게 하나만 더 갈게요. 사막 콘덴서 5975번님께서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데 이거 많이 오르긴 했는데 괜찮잖아요. 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또 121선에 눌림을 좀 주고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인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일단은 뭐 세사의 좀 속사정을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겠죠. 주가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봐야겠는데요. 아직까지 높네요. 매출이 한 2,700 나오고 5천이 지금 시가총액이니까 내년 내후년도 성장을 하는데 2021년도까지 선반영이 된 실적을 봐도 주가가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조금 우리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또 단기적으로도 좀 이틀 동안 많이 좀 올라왔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 지지가 될 수 있는 한 49,500원 정도,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가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한
49,000원 정도 이쪽 손절 라인 잡으시고 한 56,6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가져갈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정식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그리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